2월 3일 목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1월 ADP 민간 부문 고용이 30만 1,000명 감소하면서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유로존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3월에도 하루 40만 배럴 증산에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동유럽에 추가 병력 배치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월가의 베테랑 투자 전략가 데이비드 로치는 미국 증시가 약세장 진입 전환점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증시 변동성이 우려된다며 올해 S&P 500 지수가 4,600선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0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여파로 풀이됩니다. 유럽연합이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친환경으로 분류하는 녹색 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네, 장 마감까지 30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현지 시간 수요일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4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의 경제 지표, 특히 민간 부문 고용이 좀 다소 부진하게 발표됐음에도 기업들의 호실적 현재 증시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전일 구글이 4분기 역대급 실적과 또 주식 분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늘 8%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 독보적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밤사이 나온 자세한 소식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마감을 앞둔 미국 증시 시황과 ETF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강수민 그리고 이현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강수민 캐스터 밤사이에 좀 다양한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현지 시간 2월 2일 마감까지 30분을 남겨두고 있는 미증시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저가 매수 움직임에 3대 지수가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0.6%,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4% 상승하고 있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9%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0포인트 넘게 현재 오르고 있는데 편입 종목 가운데선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트래블러스와 또 유나이티드 헬스가 2%대 오르면서 상승폭이 가장 크고요.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알파벳이 주식 분할을 발표한 영향으로 기술주가 크게 오른 하루였습니다. 알파벳이 8% 넘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AMD가 4% 넘게, 또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시하고 있고요. 또 지난달 미국의 민간 부분 고용 증가세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것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거의 모든 섹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주가 가장 흐름이 좋고요. 또 뒤를 이어서 부동산주와 유틸리티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를 중심으로 자동차 기업들이 크게 빠지면서 임의 소비재주가 가장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선 어떤 모습일지 월가 IB들의 평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파벳입니다. 어제 긍정적 실적과 함께 알파벳은 20대 1의 주식 분할을 발표했는데요. 다우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UBS와 JP모간, 제프리스 등 거의 모든 증권사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상황이고요. 오늘장 알파벳이 8%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엑스모빌도 어제 긍정적 실적을 발표했죠. 아거스 리서치가 엑스모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에너지 시장의 펀더멘털이 강하고 또 엑스모빌의 개선된 대차 대조표와 자사주 매입 가능성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다만 오늘장 엑스모빌은 0.3%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에 대한 월가 IB들의 평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투자회사 BTIG와 레이몬드 제임스 모두 페이팔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페이팔의 올해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낮았던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요. BTIG는 페이팔이 당분간 약세를 겪을 수 있고 또 사용자 감소에 대한 우려도 전했습니다. 오늘장 페이팔이 24% 넘게 떨어지며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어제 EPS가 시장 예상을 밑돌았었죠. 골드만삭스는 스타벅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상승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고 오늘장 스타벅스 현재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메타가 잠시 후에 실적을 공개하죠.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구겐하임은 메타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메타는 1.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 퀄컴도 실적을 발표하는데 반도체주 흐름도 짚고 가겠습니다.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퀄컴이 5% 넘게 오르면서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던 AMD도 뒤를 이어서 4% 넘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목요일에 아마존은 실적을 발표하는데 UBS가 아마존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4분기 비용 압력이 올해 상반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아마존의 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다만 오늘장 아마존이 장중에 마이너스권으로 내려오면서 현재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더아머 살펴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언더아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언더아머가 타 경쟁사에 비해 공급망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그리고 중국에서의 성과가 좋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봤고요. 지금이 매력적인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장 언더아머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잉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보잉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4월까지의 보잉 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전망했고요. 다만 보잉이 현재 낙폭을 줄여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퀘어로 불리던 블록의 소식입니다. 경쟁사 페이팔이 어제 부진한 실적을 내놓은 데에 따른 영향으로 블록도 주가가 크게 빠졌었는데 그럼에도 JP모간은 블록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프리미엄 밸류에이션과 성장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다만 오늘장 블록이 10% 넘게 빠지면서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는 3월에도 하루 40만 배럴 증산에 합의했습니다. 한편 또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는 104만 7천 배럴 감소하면서 시장 예상을 큰 폭으로 하회했고요. 현재 WTI는 소폭 하락하면서 8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도 0.2% 상승하면서 89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압력과 또 미국의 부진한 고용 지표 때문에 달러화가 4영업일 연속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라서 금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0.4% 오르며 1,809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시황 전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이혜은 캐스터가 ETF 시황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ETF가 상승 그리고 하락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 종목인데요. 오늘의 상승 종목은 천연가스와 탄소배출권 관련 ETF입니다. 먼저 천연가스입니다. 미국 전역에 걸친 초대형 겨울 폭풍이 몰아치면서 미국 로키 산맥 주변부터 오데오 부근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현지 시각 2월 2일 CNN에 따르면 미 전역을 중심으로 3천여 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눈폭풍의 영향으로 난방 수요가 폭증하며 오늘장 천연가스 가격은 이렇게 13% 급등했습니다. 따라서 천연가스 현물 가격을 따라가는 ETF도 오르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내추럴 가스 펀드 LP 살펴보겠습니다. 티커명 UNG인 해당 ETF는 US 코모디티 펀드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11.57%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탄소배출권 관련 ETF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장 탄소배출권 선물 가격은 약 5% 상승하고 있는데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이 고조되면서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형성됐는데요. 때문에 석탄으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탄소배출권 수요가 늘어날 거란 기대감에 탄소배출권 선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티커명 KRBN인 크레인시어스 글로벌 카본 스트래티지 ETF는 크레인시어스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선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는데 현재 5.12%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락 ETF입니다. 오늘장 가상화폐 관련 ETF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만 5천 선까지 내렸던 비트코인은 다시 반등하기 시작해 어제 한때 3만 9천 선을 회복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약 2.9% 내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트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코인베이스는 현재 약 5%,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약 5% 내리고 있습니다. 또 옛 스퀘어인 블록도 오늘 장 약 10%가량 내리고 있는데요. 페이팔의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블록,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중이 높은 ETF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티커명 DAPP인 바네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ETF는 바네크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 7.49%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ETF들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푸틴은 전쟁을 시사하는 공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미국이 미군 병력 약 3천 명을 동유럽에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 배치라고 했는데요. 또 푸틴과 전 세계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완화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오펜하이머는 방산 관련 ETF를 추가 매수했는데요. 이외에도 다른 IB들 또한 방산 ETF의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방산 ETF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방산 ETF는 아이셰어스의 US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ETF입니다. 티커명 ITA인 해당 ETF는 블랙록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보유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총 36개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항공기 엔진과 미사일 제조업체인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의 비중이 가장 높고 보잉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로키드 마틴에도 투자하고 있고요. 운용 보수는 0.42%입니다. 이번에는 티커명 XAR인 SPDR S&P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ETF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ITA와 마찬가지로 산업재를 비롯해 항공우주 및 방위 부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운용 보수는 0.35%입니다. 보유 종목도 살펴보시죠. 총 33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종목을 비교적 고르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보잉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는 생생한 투자 정보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최보아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보아 캐스터 밤새 나왔던 자세한 이슈들 하나씩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1월 민간 고용 증가세가 월가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현재 시간 2일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1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30만 1,000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였던 20만 명 증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월 민간 고용에서 서비스 부문은 27만 4천 명, 제조업 부문은 2만 7천 명 줄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에서 9만 8천 명, 중견기업은 5만 9천 명, 소기업은 14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ADP 연구소의 넬라 리처드스는 노동시장은 오미크론의 타격으로 한 발 물러선 모습이라고 전했는데요. 대부분의 산업 부문이 고용 감소를 겪었고 2020년 12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일 것으로 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대 고용은 물가 안정과 함께 연준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 양대 책무로 꼽히는데요. 이번 수치가 단기적인 정체라는 분석이 많은 만큼 연준의 기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의 동일 수치는 80만 7천 명 증가해서 77만 6천 명 증가로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인베이스의 라이벌로 불리는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가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리퀴드 인수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시간 2일 FTX는 일본의 리퀴드바이 쿠오인의 모회사인 리퀴드그룹의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리퀴드를 포함한 모든 운영 자회사를 받아들이겠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다음 달인 3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에 4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발표한 FTX는 기업 가치가 80억 달러에 이른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라이징 스타로 급부상했습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아시아의 가상화폐 시장까지 영역을 확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2014년 설립된 리퀴드는 일일 거래량이 거의 7,200만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와 같은 디지털 화폐의 현물 거래와 투자자가 가격 변동에 대해 추측을 할 수 있는 금융 파생 상품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퀴드와 FTX의 인연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리퀴드는 지난해 8월 사이버 범죄자들이 9,7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빼돌리는 해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 이후 FTX는 리퀴드에 1억 2천만 달러 상당을 부채 자금으로 빌려주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움을 줬습니다. 당시 리퀴드는 자금이 회복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중요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 FTX와 리퀴드는 추가 협력 기회를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의 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유로존의 1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5.1% 상승해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인 5%를 약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경신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와 식품 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에너지 가격은 28.6%, 그리고 식품 가격은 5.2% 올랐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초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그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1월의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을 거의 4.4%로 예상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오는 3일에 열리게 될 올해 첫 유럽 중앙은행 ECB의 이사회에서 물가 상승률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ECB가 올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이 강세를 보였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최소 2차례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ECB가 긴축 통화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압력도 커졌는데요. ECB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이미 이사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에도 기존 증산 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는 이날 정례 회의에서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한 지난해 계획을 3월에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이달 하루 40만 배럴을 증산한 산유국들은 내달에도 같은 규모의 증산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또 다음 달에 있을 정례 회의는 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현재 2014년 이후 최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장중 한때 90달러 선까지, WTI도 89달러 선까지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험성의 영향이 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예멘 반군의 아랍에미리트 공습도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당시 오펙 플러스의 전체 감산 규모는 580만 배럴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오펙 플러스는 2020년 합의했던 감산 규모를 줄이는 방식의 일환으로 지난 8월부터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뜻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와 다우존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104만 7천 배럴 감소한 4억 1,514만 배럴로 집계됐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원유 재고가 110만 배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원유 재고는 오히려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예상치에도 한참 못 미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제유 재고는 241만 배럴 감소한 1억 2,274만 배럴로 조사돼 예상치인 160만 배럴 감소보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휘발유 재고는 211만 9천 배럴 증가한 2억 5,037만 배럴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170만 배럴 증가를 웃돌았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정유 설비 가동률은 86.7%로 직전주의 87.7%보다 소폭 낮아졌습니다.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전체적인 국제 유가는 여전히 90달러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에서 WTI는 88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8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CNN의 CEO인 제프 주커가 동료 임원과의 사내 로맨스를 숨겼다가 9년 만에 불명예에 퇴진합니다. 현지 시간 2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주커는 전직 앵커인 크리스 쿠오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자신과 동료 임원 간의 관계도 드러나자 사임을 결정했습니다. 주커는 사내 연애가 시작됐을 때 그 사실을 공개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CNN에서의 모든 순간을 사랑했다고 말하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주커는 지난 2013년 CNN 월드와이드의 사장으로 선임됐는데요. CNN 뉴스 채널, CNN 인터내셔널, CNN.com 등 타임 위너가 소유한 23개의 뉴스와 정보 사업 분야를 총괄하며 능력을 인정받아왔습니다.
상대는 앨리슨 골러스트 CNN 부사장 겸 최고 마케팅 책임자였는데 자신은 CNN에 계속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주커 사장의 사임은 모 회사인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 합병을 앞두고 발표됐습니다. 워너미디어의 뉴스와 스포츠 부문의 의장인 주커는 최근 뉴스 스트리밍 서비스인 CNN 플러스 출범 준비에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그의 뒤를 이을 후임자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IPO를 앞둔 글로벌 기업들의 소식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기사를 하나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전가한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The IPO market remains tough. IPO 시장은 아직 어렵지만 there is a glimmer of hope. 희미하게 반짝이는 희망은 있습니다. 2월 1일자 밸런스의 기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스펙과 전통적인 IPO를 합쳐 기업 공개에 성공한 회사는 32개에 불과합니다. 69억 달러 정도가 모였는데요. 작년에 106개 기업에 374억 달러가 모였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작은 규모입니다.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지만 전반적인 시장 약세가 IPO를 하는 기업들에게도 고비가 됐습니다. 크레도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첫 빅테크 기업의 IPO였는데 그래프가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1월에 IPO인 바이오 기업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막상 IPO를 한 기업 가운데 현재 주가는 나쁘지 않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나마 바이오 섹터는 이 시장 분위기에 덜 민감하다고 하는데 1월에 벌써 이렇게 세 기업이 IPO를 통해 시장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아미릭스 제약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혈압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신코르 파마입니다. 그리고 또한 뇌 면역세포 분야에 힘쓰는 디젤 뉴로사이언스도 있습니다. 세 회사 모두 IPO 이후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지만 이렇게 점차 가치를 쌓아 올리며 현재는 IPO 가격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크레도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흐름은 현재 비슷한데요. 이 올해 들어 첫 빅테크 기업 IPO였는데 10달러에 시작해서 이번 주에 속도를 붙여가며 현재는 13달러에 거래를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이번 주 증시가 반등세를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르네상스 IPO ETF도 함께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르네상스 캐피털의 IPO 전략가 매트 케네디는 조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2월 말과 3월에는 IPO 활동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구체적으로는 2월 21일 대통령의 날 이후 IPO가 쏟아질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을 내놨습니다. 2월에는 IPO 시장이 맥을 좀 추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IPO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현지 시간 2일 수요일에는 마리스테크가 기업 공개 예정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회사로 공모 규모는 한화로 180억 원 정도입니다. 4일 금요일에는 알셀렉스라는 헬스케어 기업이 티커명 ACLX로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300억 원 규모의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1월 한 달간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IPO가 연기되는 기업들이 참 많았는데요. 지난주 일정에 들어있던 이 사마라 비전 또한 상장이 무기한 연기됐으며 마리스테크 또한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은 아셀렉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난치병과 암을 고치기 위한 세포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항암 치료 분야에서 CAR-T 세포 치료법이 인기를 모았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인 T세포를 꺼내어서 암세포를 잘 찾아내는 특수 수용체 CAR을 발현시킨 뒤 체내로 다시 넣어주는 방식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암세포만 쫓도록 유전자를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CAR-T가 치료 효과만큼이나 부작용도 크다는 점입니다. 부작용 가운데에는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CRS 현상이 심각한데 면역 물질이 체내에서 과잉으로 분출돼 전신을 공격하는 증상으로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CAR-T 활성도를 조절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물음에 아셀렉스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은 스파X 단백질로 체내로 투여된 단백질과 결합한 암 항원만이 인식되어 공격을 받도록 합니다. 스파X 단백질의 투여량을 조절하여서 CAR-T 활성도 역시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셀렉스는 이런 치료법을 적용한 핵심 제품 임상시험에서 꽤 좋은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 부작용 또한 22명 중 3명만이 보였으며 심한 CRS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두 번째 장점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임상시험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후보 물질을 찾는 기존 방식에서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핵심 제품은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 병은 미국에서 매년 3만 5천 명의 환자가 진단을 받는 병으로 2020년 기록으로는 다발성 골수종 치료 시장 규모는 180억 달러에 달합니다. 올해 내 피보탈 임상시험에 성공하면 FDA에 시판 신청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치료제들을 개발 중인 만큼 이번 주 기업 공개를 앞둔 바이오 회사 아셀렉스 이후 주가 흐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감까지 5분 앞둔 미국 시황 현재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반만 해도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3대 지수였는데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강한 반등을 나타내면서 현재 3대 지수 일제히 오르고 있고요. 이어서 섹터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1개 섹터 가운데 무려 10개 섹터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재 섹터만 다소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채금리 상황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다소 상승세를 줄어들이면서 1.77%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처음에 FOMC 회의가 발표된 이후에 처음에 1.85%까지 올라갔지만 그래도 현재는 상승세를 다소 낮추면서 현재 1.77%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빅스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빅스지수의 경우에는 현재 5%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증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작용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가 원자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 오늘 WTI 브렌트유가 거의 90달러 선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오늘 기존 증산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국제유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기존 증산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점이 현재 국제유가 가격 상승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달러와 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금인데요. 금은 현재 0.42% 오르면서 1,80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0.46% 떨어진 9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 변동성이 다소 줄어들면서 현재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 같은 좋은 흐름 이어가길 바라면서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